자, 지금부터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공통수학 1 풍문고등학교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시험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중간고사보다 좀 어려웠어요. 중간고사보다 좀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들 당황하셨을 테고 했을 텐데, 뭐 특히나 이제 막 15번 문항 같은 경우 사실 선생님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뭐 15번도 그랬고 뭐 19번, 18번 이런 문항들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 늘 항상 강조했던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도전하자,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집중을 해줬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등급을 본인들이 원하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나쁜 등급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어떤 괜한 용기로 좀 도전을 했다가 조금은 이제 피를 본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 시험들부터는 시간 관리 부분에서 진짜로 본인들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에만 똑바로 올곧게 집중하여 그렇게 좀 풀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문제들은 총 8문제, 총 9문제를 촬영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나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좀 요청을 해주시면은 또 따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8번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자, 고1 8번 문항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8번 문항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간단히 워밍업 느낌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 a에 a-1 곱하기 x 그리고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놈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2x 더하기 a라고 하는 이러한 부등식을 봤는데, 일단 이게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든 간에 나는 어쨌든 x에 대해서 정리부터 해야겠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기 위해서 2x 좌변으로 이항하고 b라고 하는 놈은 반대로 우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배에다가 x를 묶어주시고, 자, 너라고 하는 놈이 a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다음 문항을 읽어봤더니 너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너라는 놈의 부등식에 해가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특수한 형태의 부등식이겠구나. 그러므로 x 1차 부등식 입장에서 이 개수가 반드시 0이 되어 주셔야겠구나 라는 입장에서 네가 0이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놈은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로 인수 분해가 되겠구나. 그런데 네가 0이 되어야 하니까 결론 a는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a가 2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둘 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a가 2일 때는, 자, a가 2라면 좌변은 a가 2이기 때문에 어쨌든 0으로 나오겠죠. 자, 0이라고 하는 이놈이 2-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없어야 됩니다. 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b가 2가 된다면 2는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등식의 해는 그냥 a가 2, b도 2면 a가 2고 b가 2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0이란 말이지. 0 곱하기 x가 0 이상이 되는 x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고, 즉 b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5까지여야 하겠다. 왜? b의 절대값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죠? 그러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a가 2일 때 b가 총 7개가 나오니까 a와 b의 순서상 역시 7가지가 그대로 나오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스코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전히 마찬가지 이 좌변에 있는 값은 0일 거고요. 자, 너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여전히 b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하는 요 부등식 역시도 해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b의 값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b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면
실제로 0, 1, 2 이런 놈들이라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될 테니까 B는 -2, -3, -4 그리고 -5 이렇게 총 4가지로 나와 주셔야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순서쌍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전체 총 몇 가지? 전체 총 11가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왜 이러냐? 자, 바로 이어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항 4차 방정식의 형태인데요. x 4제곱 더하기 문제 좀 보고 쓸게요. 4a의 x제곱 4a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얘네들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기 위한 그런 조건을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우리의 4차 방정식을 보니까 4차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2차 항으로 넘어옵니다. 즉 요 식은 복 2차 식이라는 놈이겠고요. 자, 복 2차 식의 근의 조건에 대한 얘기들 충분히 학습들 하셨을 거야, 그치? 자, 복 2차 식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 t라고 하는 놈으로 하나로 치환을 했을 때 우리 새로운 방정식 t제곱 더하기 4at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텐데, 요러한 t라고 하는 이제 t로 표현된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t가 음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x제곱이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므로 당연히 x는 허수가 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우리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요 2차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약에 0이라고 하는 근을 가지게 된다면 x제곱이 0이 되었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은 x는 0 또는 0, 즉 0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므로 요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의 중근이 나왔으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등장할 수 없겠다. 그죠? 그러므로 이 조건 역시도 틀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4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t라고 하는 이 놈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 x제곱은 0보다 클 거니까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다. 그쵸? 근데 우리 문제는 t라고 하는 놈은 선생님이 요 2차 방정식의 근 하나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런데 2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2개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t1이라고 하는 놈과 그리고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나름 t1과 t2라고 줬다고 치면 t1, t2가 마찬가지로 음수이거나 0, t1과 t2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음수이거나 0이 된다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t1도 0보다 커야 되고 t2 역시 0보다 커야 똑같은 조건을 만족을 할 텐데, 만약에 t1과 t2가 같아진다면 이를테면 t1과 t2가 서로 각각 4였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x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은 전부 다 4로 표현이 될 테니까 x제곱이 4니까 x는 뿔마 2가 되겠다. 그쵸? 모든 식이 뿔마 2, 즉 이때는 몇 개의 근?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t1과 t2는 같지 않아야 되며 각각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문제의 결론은 따라서 우리 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니놈은 서로 다른 두 양수인 실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우리 문제의 조건이 되겠지.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인 실근을 갖기 위해선 두 근의 합 알파가 아닌 t1 더하기 t2라고 표현합시다. 자, t1 더하기 t2가 마이너스 4a인데 이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a는 음수라는 조건 하나. 그
그 다음에 t1 곱하기 t2라고 하는 이놈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여야 하니까 두 근의 곱 역시 양수입니다. 그러므로 a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3보다도 작아야겠네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로 이어져? 당연히 판별식. 왜? 서로 다른 두 양수여야 되니까, 그치? 서로 다른이니까. 판별식 또한 0보다 커야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사용을 한번 해주시면, 4a 제곱 플러스 a 빼기 3이라고 하는 이놈이 나올 거고, 요식 정리해 주시면은 4a 플러스 3이고요. 그리고 a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3a 반대군요.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주셔야 됩니까? 자, 니놈들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므로 a의 조건은 4분의 3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겠다. 그쵸? 그러므로 우리 문제의 조건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 너와 나와 얘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우리 정수 A가 아니라 실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A는 우리 문제에서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체크가 가능하겠다. 그쵸? 뭐 막상 실제 이제 이 조건만 해석이 된다면 이 이후로부터는 2차 방정식 근해 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건데, 요 부분 보기차식에 대한 근해 조건이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9월 모의고사라든지 11월 모의고사라든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는 김개구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항은 2차 함수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거의 필수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네요. 자,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2가 음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 일단 얘부터 먼저 바라봅시다. 자, 너라고 하는 놈 내가 인수분해 되니까 x 더하기 3에 x 플러스 4예요. 자, 네가 음수입니다. 즉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초과 마이너스 3 미만,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는 요 모든 실수 x들이 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이 0보다 크다. 즉 요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 식을 만족을 시켜야 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쵸? 자, 원래라면 있잖아 얘들아. 봐.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요렇게 있을 때 x축이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 치면 제한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2차 함수의 어떤 범위에 관련된 문제, 기본적으로 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다. 그치? 축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 2차식 내가 나름 fx라고 이 2차식을 잡는다면 fx의 축은 분명 x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놈일 거야. 그치? 이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놈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요 순간엔 우리 그래프는 꼭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즉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이 사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0보다 크면 가능한 요런 상태다. 그치? 그래서 원래라면 요 제한된 범위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요때 이 함수값, 즉 1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한 후에 그러한 a의 범위가 요 조건을 만족하시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괜찮겠죠? 어떻게 했는지 납득이 될 거고 기억이 날 거예요. 괜찮나요? 뭐야? 범위가 쌤이 바라보는 화면이랑 좀 다르네? 대충 몰라요. 넘어갑니다. 자,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다만 그렇게 풀면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압박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 자, 이 문제는 있잖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수항의를 바라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맞습니까? 상수항이라는 말은 우리 이차함수 입장에서의 y절편이거든. y절편이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했으니 y절편은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물론 0까지는 가능하겠지. 0 여기 있네요. 0까지는 가능하겠지. 납득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어쨌든 음수, 즉 0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그래프의 축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면서 이 점을 지나려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서 반드시 요런 식으로 흘러가 주셔야 요 점을 지나면서 축이 여기에 있겠지.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반드시 그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러므로 부등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축이 요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a가 요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요 점을 지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서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어쨌든 음수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 문제의 조건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셨겠죠? 뭐야, 왜 지우개 없어? 자, 그러므로 우리 그래프의 축은 반드시 마이너스 3보다 큰 대략 요쯤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 그래프는 스르르르르 뿅 효로로로록 슥 요런 식으로 그려져 주셔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가 얘는 열린 구간이니까 빵꾸뻥 뚫을게요.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0보다 큰 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9 마이너스 6a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이 0보다 커야 한다.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치? 그러니까 정작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니놈에서는 요때는 요 x축과 닿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므로 x축과 닿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식 풀어주시면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니놈이 0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a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죠. 나 왜 근해 공식을 못 쓰니? 9 더하기 9 18이니까 18이니까 루트 18 3 루트 2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고, 따라서 a의 범위는 뾰로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이상 뾰로롱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이하다.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되어 주셔야겠다. 그지? 그러므로 요 제한된 범위는 떨어지시면서, 그러므로 잠깐만요. a가 나 뭐해? a가 마이너스 3 이하가 아니다. 그지? 미안해. a가 플러스 3 이하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자, 요 제한된 범위 보시면은 마이너스 3에서 루트 18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루트 18이 어쨌든 대충 몇 점 얼마야? 4점 얼마잖아. 그지? 그래봤자 얘들은 1점 얼마일 테니까 요 제한된 범위가 그대로 곧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범위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k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괜찮겠죠?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a제곱이 있구나. 그러므로 얘랑 얘는 굳이 계산을 따로 안 하더라도 우리 문제에선 굳이 필요 없는 범위구나. 요거를 캐치한다면 요 문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13번 문항까지만 풀고 칠판 한번 리셋 해볼까? 자,
12번 문항은 패스했어요. 자, 13번. 자, 부등식 절대값 x-n-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하는 니놈이 여기까지 나옵니까? 자, 니놈이 x 좀 작게 씁시다. 요런 놈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5개랍니다. 자, 그럼 천천히. 자, 우리는 요런 문항들 아마 많이들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이 좌변에 있는 이놈들 전체를 내가 쉽게 fx다 라고 식을 쓰고, 그럼 이제 저 fx에 맞도록 그래프를 그립니다. 당연히 니놈이 0이 되게끔 하는 x는 n 더하기 1이고 니놈이 0이 되게끔 하는 x는 1이다. 그치? 그러니까 따라단 여기 1이라고 쓰시고, 대충 조금 더 밑으로 내릴까요? 1이라고 쓰시고, 따라단 니놈은 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식 정리를 해 주실 거고요. 1보다 작을 때, 즉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도 음수, 나도 음수일 테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형태 샤라랄라랄라라 스르륵 내려와 주실 거고, 1과 m 더하기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0인 직선, 이런 식으로 n 더하기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스르륵 그어졌습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n 더하기 2라고 하는 저 직선을 이제 그릴 건데, 그 전에 일단은 1일 때 요때의 함수값부터 먼저 한번 바라보시면, 요때의 함수값이 1 그냥 집어넣고 계산해봐. f1이라고 하는 이놈은 n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n인 거야. n은 자연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x축을 내가 나름 요런 식으로 대충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둔다면, 요 놈이라고 하는 놈은 기울기가 1이면서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n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n 더하기 3은 대충 요쯤에 있다 치자. 자, 너의 값을 내가 n 더하기 3이라고 쓰면서 요 문제 앞부분 살짝만 좀 지우고 갈게요. 조금은 거슬리네. 쓱, 싹, 슉, 뿅, 툭, 축, 슝. 자, 지우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야 되니까 대략 요런 느낌으로 쏙 흘러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쪽에 1보다 작은 곳에서의 교점이 하나 존재를 할 거고요. 괜찮죠? 그리고 n 더하기 1보다는 큰 곳에서도 교점이 하나 존재할 텐데, 좀 이제 찍기가 좀 애매하니까 대략 여기에다가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찝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교점과 요 교점의 사이인 범위가 왜, 자, 너라고 하는 이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즉 우리 요 직선이 x 더하기 n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인데, 너보다 작거나 같은 곳, 부등호가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작거나 같은 곳이니까 요 사이의 범위가 우리 부등식의 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다시 이쪽 부분은 1보다 작은 곳이에요. 음수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 더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얘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n 더하기 2가 될 텐데, 자, 너라고 하는 놈과 y는 x 더하기 n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n 플러스 2와 x 더하기 n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 뿅뿅뿅뿅 하시면은 x는 0이 되겠다. 그쵸? 그러므로 요 점의 x좌표는 x는 0이다 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 편을 보시면 n 더하기 1보다 큰 곳이니까 양수가 되어서 나올 텐데, 그럼 x-n-1 더하기 x-1 식 정리하시면 자, 2x-n-2가 될 겁니다. 괜찮겠죠? 자, 너라는 놈과, 즉 2x-n-2라는 직선과 x 더하기 n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x 2항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2항에서 정리하시면은 뭐가 됩니까? x는 2n 더하기 4가 되시겠네요. 그러므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놈의 범위는 x는 범위가 아니라 값은 x는 2n 플러스 4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보입니까? x는 2n 더하기 4.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요 x, 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므로 x의 범위는 0 이상 뾰로롱
2n 플러스 4 이하다. 요렇게인데 n이 자연수기 때문에 2n 더하기 4 당연히 자연수죠. 0은 정수입니다. 그럼 자연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너 빼기 나. 양쪽에 부등호에 등호가 붙어 있으니 거기에 플러스 1개 더. 그러므로 2n 더하기 4 빼기 0 플러스 1 정리하면 2n 더하기 5가 곧 정수의 개수인데 얘네들이 총 몇 개냐라고 봤더니 25개라고 합니다. 요 정도 방정식은 풀 수 있겠죠. n은 미친 5라고 쓸 뻔했어요. n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13번 문항까지가 풀렸는데 여기까지는 뭐 좀 전에 이제 11번 문항에서 시간을 뺏긴 것만 아니라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잘 풀어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 이어질 테니까 자, 계속해서 영상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항은 어디서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사실 14번 문항이랑 뒤에 나오는 17번 문항이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한데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가족권이 14번 문항 가족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담아야 하고요. 자, 나 조건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빨간 공, 레드불이라고 할게요. 레드볼. 자, 레드볼이라고 하는 저놈은 한 바구니에 3개 이상 넣을 수 없다. 너는 한 바구니 3개 이상 안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런데 5개의 바구니에 빨간색 공 3개. 그럼 3개 이상일 필요 없다, 그치? 그러면은 한 바구니에 3개는 못 담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빨간 공의 개수가 3개가 있고요. 전체 파란 공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파란 공의 개수는 6개. 자, 파란 공의 개수는 6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바구니는 서로 다른 바구니로 5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 색깔의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바구니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거 바구니 맞아? 약간 어떤 느낌의 바구니 할까? 뭐 요런 느낌? 뭐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 셋, 넷, 요런 이차함수 느낌의 바구니가 있었다 치자. 여기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를 넣을 거거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공들을 어떻게 넣을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는데, 자, 빨간 공부터 먼저 넣을 거야. 왜냐면 우리 문제에는 나 조건에 빨간 공에 대한 단서 조항이 조금 더 추가로 붙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빨간 공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자. 요 생각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로 내가 빨간 공을 전부 그러니까 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봐봐, 이 생각을 해보자. 빨간 공부터 먼저 넣을 거란 말이야. 빨간 공을 넣을 건데, 빨간 공을 봐봐. 이 바구니에 빨간 공이 3개 있어. 이 바구니에 3개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처음에 그래서 빨간 공 3개를 넣을 건데 이 한 바구니에만 3개를 넣을 수 있냐 이거야.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바구니에는 빨간 공을 3개를 넣지 못해요. 빨간 공은 그 자체로 한 바구니에 3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괜찮나요? 그러므로 한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빨간 공은 최대 2개다, 그지? 괜찮습니다. 최소는 안 나와 있어. 그럼 빨간 공 안 넣어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공 한 바구니에 3개는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빨간 공 한 바구니에 빨간 공을 내가 한 군데, 빨간 공 위에 R이라고 잘 써놓고 왜 굳이? 자, 빨간 공 R이라고 하는 이놈을 내가 2개와 그리고 1개로 나누어서 넣었다 치자. 괜찮죠? 그러니까 빨간 공 여기 2개를 넣었어요. 뭔가 잘생긴 느낌인데? 어쨌든 빨간 공 저기다 2개를 넣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빨간 공 1개를 또 추가로 더 넣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자,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저기까지를 딱 시행을 했을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바로 나올 텐데, 파란 분필을 추가할 거예요.
자, 뭐냐면, 자, 각 바구니에는 적어도 공이 1개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멘트가 눈에 밟힙니다. 그쵸? 그러므로 파란 공이 일단 적어도 하나, 그리고 하나가 요런 식으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주셔야 한다는 거.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가 어떤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잘 들어. 파란색 공은 내가 빨간 공을 세팅을 딱 해놓은 순간 저절로 알아서 콕콕 박혀야 된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딱 이렇게 박히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이제 빨간 공 2개가, 빨간 공 1개가, 빨간 공 2개가 어떤 바구니에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줘야겠지. 그러므로 5가지. 아하. 그 다음에 이 바구니에는 빨간 공 2개가 들어갔으니까 빨간 공 1개가 들어갈 바구니를 정할 거예요. 그러므로 4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는 파란 공 3개는 자동 세팅이니까 그냥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이제 여기까지 시행 후에, 여기까지 뭔가를 행한 후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를 보니까 파란 공 3개가 남아있게 되겠다. 그치? 됐죠? 자, 그럼 이제 파란 공 3개를 내가 적당히 잘 노가다를 통해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것도 완전히 생으로 노가다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 그치? 자, 이제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 공은 다 넣었으니까 이제 파란 공 3개를 넣어 볼 건데, 파란 공이 3개가 이대로 뭉쳐 다니면, 파란 공 3개가 이대로 뭉쳐 다니기만 한다면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겠죠. 왜? 파란 공 3개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가족권 한 바구니에는 공이 3개 이하로 들어가야 했거든. 그럼 여기에 3개 들어간다면 총 4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파란 공도 반드시 쪼개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런데 파란 공이 쪼개지는 양상이, 파란 공은 한 개도 쪼개어질 수 있겠지만 파란 공은 어떻게도 쪼개어질 수 있어? 2개, 1개로도 쪼개어질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때 파란 공이 잘 봐. 얘가 1개로 쪼개졌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파란 공이 1개 쪼개졌어요. 그러면 이때 파란 공이 지금 이제, 파란 공이 여기 밖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나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때 봐봐.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바구니는 물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부 다 다른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납득됩니까? 그럼 이때 이제 이 파란 공 3개를 이 바구니들 중에 3군데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파란 공을 쪼갰다라는 건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은 요때는 5개의 바구니 중에서 내가 파란 공을 넣고자 하는 바구니 3개를 선택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C3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이 재밌는데요. 자, 파란 공 3개를 내가 2개와 1개로 쪼갤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2개와 1개로 쪼갰다라는 말은 이 5개의 바구니 중에 어떤 바구니에는 파란 공을 2개를 넣을 거고요. 어떤 바구니에는 파란 공을 하나만 넣을 거다. 이 말입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파란 공이 2개가 들어가는 이 바구니는 있잖아. 절대로 여기로는 갈 수가 없겠다. 그치? 왜? 파란 공 2개를 여기다 추가로 하면 이 바구니에는 딱 봐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못생겼잖아. 여기 이제 만약에 파란 공이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사람 느낌도 나고 괜찮은데, 그치? 장난이고요. 어쨌든 저 바구니에는 공이 4개가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네가 조금 더 제한이 걸려 있으니 너부터 넣자라는 마인드. 그럼 네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는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러므로 얘는 4 곱하기, 이제 얘 바구니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치자고. 그럼 이제 이 바구니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 그지? 그러므로 4 곱하기 4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 블루 바구니, 블루공이죠. 블루공이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는 또는 사건이니까 얘네 둘은 내가 합쳐줘야겠다. 그치? 그러나 파란 공을 배열하는 이 전체 케이스는 분명히 빨간 공의 배열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최종 경우의 수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사건으로 5C3 더하기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20이고요. 10
이 10에 16이면 26에 얘네들은 전체 520가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쌤 520이 답이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이 케이스밖에 안 했는데. 어떤 케이스? 첫 번째라고 박아놨잖아, 그지? 첫 번째, 빨간 공이 한 개의 바구니에 2개가 들어가는 케이스만 잡아놓은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빨간 공이 각 바구니에마다 한 개, 그리고 한 개. 요런 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요 부분 친구들 잠깐 필기 좀 해주세요. 바구니에 있는 공을 지울 거거든. 자, 쓱, 싹, 싹. 요런 식으로 지워놓고 각 바구니에 빨간 공을 하나씩 넣은 순간 우리의 파란 공은 여기에 반드시 세팅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내가 전체 경우는 당연히 빨간 공 3개를 넣을, 왜 줄이 안 맞지? 빨간 공 3개를 넣을 바구니 3개를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5개 중에 3개 선택. 괜찮죠? 그 순간 파란색 공 2가지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 하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다, 그죠? 곱하기 1개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공이 누구냐? 파란 공이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파란 공 4개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쪼갤 수 있느냐? 처음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다, 그지? 뭐 한 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것들 중에서 5개 중에 4개 선택만 하면 돼요. 괜찮죠? 이번에는 2개, 1개로 쪼갤 수 있는데 2개, 1개일 때는 분명히 봐봐. 파란 공이 하나 들어갈 때는 이 상자들 중에 그냥 4개 선택만 하면 그 안에 그냥 자동으로 랜덤하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하나 배정이 된 거야. 근데 둘 하나로 배정을 한다면 저 바구니들 중 하나는 특별하게 2개를 넣게 되겠다, 그치? 그러므로 2개를 넣을 바구니는 특이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내가 이 바구니에 2개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4개의 바구니에서는 2개를 선택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므로 4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엔 나는 바구니를 또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바구니가 아니라 공이죠. 둘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는 이렇게 가지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5C3 곱하기 1 곱하기 괄호 열고 5C4 그냥 써서 쓸게요. 5개 더하기 5 곱하기 6이죠. 30 더하기 10에 즉 45 곱하기 10이니까 전체는 450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빨간 공은 한 개 또는 2개, 1개 합사건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70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설명이 좀 길어서 그렇지 본인들이 정리를 하고 실제 풀어보시면 후다닥 풀 거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리 한번 잘 해주세요. 자, 이번 풍문 고1 기출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 중에 하나죠. 변별력 문항 중에 하나고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문항. 자, 15번 문항 같이 한번 바라볼 건데 대충 한 요 정도쯤으로 쓰고요. 일단은 문제가 조금 길고 막 여러 가지로 써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 n을 소인수분해하여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그냥 뭐 소인수분해했단 소리죠. 자, 그러했을 때 그때 지수의 합.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2라고 하는 이놈은 내가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3이라고 하는 이놈은 분명 3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때 지수의 합 2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놈이 지수의 합인 거고, 이게 이제 fn인데 n이 10이니까 얘가 f12가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지수들의 곱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이놈이 지수들의 곱이 g로 표현된다,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문제에 써 있는 그대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얘와 얘는 3이고요 얘는 2인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fn과 gn이 일치되도록 하는 n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아쉽지만 탈락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항 어떻게 풀 거냐? 자, 나는 잘 봐.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하는 이놈을
내가 거듭제곱으로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분해를 하면 A, 잠깐만, 문자가 뭐 있었지? 문자 n밖에 없죠? 그냥 편하게 문자 써도 되겠다, 그지? 얘를 내가, 자연수 n을 내가, 다른 문자 있니? 없죠? 자, 자연수 n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소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어떤 소수 p의, 소수라고 하는 p의 a제곱만으로 그냥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4 뿐만 아니라 그냥 2라고 하는 이놈 역시도 2의 1제곱이니까 얘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 소수의 거듭제곱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지? 3의 1제곱 또는 2의 7제곱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가능할 거야. 자, 그런데 요놈 말고 어떤 p의 a제곱과 또 다른 자연수의 b제곱, a랑 b가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괜찮죠? 마찬가지로 p 곱하기 p의 a제곱, q의 b제곱, c의 r의 c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소수들의 거듭제곱이 쭉쭉쭉쭉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가능한 형태일 것 같아요. 괜찮나? 좋아. 자, 이런 것들 중에 우리 문제를 만족시키는 게 어떤 게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각자의 소인수분해의 형태에 따라서 노가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거 그냥 싹 지울게요. 자, 그래서 노가다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1번 케이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연수 n이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이기만 하다 라는 거 참고로 있잖아, 얘들아. 이런 거 있어. 12를 쌤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얘는 7의 0제곱 5의 0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자, 7의 0제곱은 분명 1입니다. 그쵸? 5의 0제곱 마찬가지로 분명 1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0제곱은 고2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1이란 말이야. 근데 1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타내는 소수의 입장에서 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이 이상의 자연수, 즉 1이라고 하는 요 자연수는 배제하고 시작하자라고 우리 문제에 좀 깔끔하게 써져 있으니 이런 거는 굳이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어쨌든 소수의 거듭제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p가 2야.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a제곱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f2라고 하는 이놈은 그냥 a이기만 하겠다, 그치? 2의 a제곱이면 얘는 f2라고 하는 이놈은 2의 1제곱인 거니까 1일 거고요. g2는 마찬가지 지수의 곱인 거니까 얘 역시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p가 예를 들어서 2의 a제곱이었다고만 하자. 그러면은 f2의 a제곱이라고 하는 이놈 지수의 합이니까 a야. g 2의 a제곱은 이 지수의 곱이니까 그냥 a 이런 식으로네. 그럼 얘는 f와 g의 값이 서로 a로 똑같구나. 이번에는 이제 얘가 이것뿐만 아니라 3의 a제곱이었다 칠까? 그럼 3의 a제곱은 a, 3의 a제곱도 a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므로 얘일 때는 누군가의 거듭제곱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 누가 fn 이꼬르 gn이라고 하는 요 값이 항상 성립하더라. 이런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천천히, 자, 이 입장에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 2의 4, 2의 5, 2의 6, 2의 7 몇 가지야 숫자가? 500가지네. 그럼 2의 8제곱까지. 왜? 2의 9제곱은 512니까. 괜찮죠? 자, 그럼 3 역시도 마찬가지.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81에 3의 5제곱이 243이니까 여전히 허용. 자, 5 역시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까지 허용. 5의 4제곱은 625니까. 자, 7의 1제곱, 7의 2제곱, 7의 3제곱은 343입니다. 괜찮고요. 9 안 되고, 자, 11의 1제곱, 11의 2제곱, 11의 2제곱이 121이다. 그치?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13 역시도 13의 1제곱, 13의 2제곱.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설마? 잠깐만. 둘 다 1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fn과 gn이 1이 되는 케이스는 빼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놈 같은 경우는 봐봐. f2가 1이에요. 맞죠? g2 역시도 1이야. 얘네 둘이 같기는 하지만 둘 다 1이 되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째끼라 이 말이거든. 쌤이 요거를 왜 방금 전에 확인을 한 거냐면 봐봐. 17 역시도 1제곱, 17의 2제곱까지 나오고 19의 1제곱, 19의 2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9의 제곱은 참고로 몇이냐? 19 곱하기 19가 361이니까 가능한데 23 같은 경우는 23의 1제곱과 23의 2제곱은 얘가 529가 나올 거거든. 그러므로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요 조건이 없었다면 있잖아. 어떤 소수의 1제곱이 항상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1부터 500까지에 있는 소수를 다 세야 되거든. 이거 홀리쉣이에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세도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전부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한번 세워보시면은 자, 얘네들이 7개고요. 자, 여기는 4개. 그리고 얘들은 둘, 얘들도 둘, 얘들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4, 8, 12, 19, 총 19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인데 어떤 자연수 n이 소수의 a제곱과 또 다른 소수의 b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예요. 괜찮죠? 자, 이때는 gn이라고 gn이 아니라 fn이겠지. 자, fn이라고 하는 이놈은 a 플러스 b인 거고 gn이라고 하는 이놈은 a 곱하기 b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니랑 니가 같아야 되니까 ab가 a 플러스 b여야 하는구나. 여기에서도 막힌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 자, 요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 일단은 A랑 B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거 부정방정식으로서 해결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A와 B가 자연수인 거지. 그래서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을 생각을 하여 곱하기 형태가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꼴로 만듭니다. AB-A-B는 0으로 일단 바꿔주시고 A 빼기 1에 B 빼기 1로 천천히 한번 나가볼까요? A로 묶어주시면 B-1 마이너스 인수분해 꼴로 만든다 했으니까 얘를 일단 B-1로 만드세요. 그럼 이제 플러스 1을 내가 위식에 추가를 한 거니까 얘를 1로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므로 A 빼기 1 B 빼기 1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완료가 될 거고 A와 B는 분명히 여기서 A와 B는 내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한다 했으니까 A와 B는 자연수일 거고 자연수 빼기 1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이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가 2고요. B 역시 2인 거밖에 없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므로 우리 숫자는 이 n이라고 하는 이놈은 어떤 소수의 제곱과 소수의 제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겠지. 그렇게 가능한 숫자들 천천히 생각해보면 작은 거부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가 몇이냐? 36이고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0이에요.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은 196이 될 거고 자, 2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인데 얘는 48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 다음에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225예요. 자,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인데 3, 7에 21, 21을 제곱하면은 몇이죠? 441입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인데 얘는 333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겁나게 큰 숫자가 되겠죠? 지울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수 두 개의 곱은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인데 35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 얘 또한 탈락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러므로 총 몇 개가 나오느냐? 6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자연수 n이 P의 A제곱, Q의 B제곱, R의 C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 치자. 이럴 때는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놈이 A, B, C와 같도록 만족하는 건데 이거 푸는 게 쌤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
이거 푸는 게 천천히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은 그냥 만족하는 순서상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는 3, B는 2, C는 1 요런 식으로가 있어. 자, 근데 이때 이때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거냐면, 자, A가 다시 1, B가 1이었다 해보자. 그럼 얘네들은 C 플러스 2고 얘가 A1, B1이니까 얘가 C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 두 놈이 다 1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같으려면 그럼 이제 최소한 네가 B가 2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C 플러스 3은 2C다. 그러므로 C는 3밖에 우선 안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일단 1, 2, 3이라는 조합은 납득이 됐겠지? 그 다음에 A가 1, B가 뭐 대충 3 그러면은 4 더하기 C가 3C인데, 그러면은 요때 C가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요때랑 사실상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B가 3일 때는 째끼고요. B가 4일 때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얘는 5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놈이 4C가 될 거야. 그럼 C는 분수가 나오겠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5일 때 가볼게요. 그럼 6 더하기 C는 5C가 나오니까 C가 여전히 분수가 나오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갈 건데, A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봐.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 A가 1일 때잖아. 그럼 봐봐. 1 더하기 B 플러스 C가 결국 B, C가 되는 요러한 상황인 거거든. 그럼 다시 B 플러스 C를 데리고 넘어와 볼게. B, C 마이너스 B 빼기 C는 1이 된 거잖아. 그쵸? 그러면 B 빼기 1, C 빼기 1은 누가 될 거냐? 2가 된단 말이야. 괜찮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B와 C의 조합은 누구밖에 없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곱했을 때 값이 2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즉 B가 3이고 C가 2가 되는, 뭐 반대일 수도 있겠고, 요 조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A가 1일 때. 괜찮죠? 그럼 이제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해보면 됩니다. 자, A가 2로 넘어가시면 B 더하기 C 플러스 2가 2B, C 요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B의 값은 이제 1일 때는 안 될 거 아니야? 자, B가 2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C 플러스 4가 4C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C는 분수가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요때 A가 2일 때 또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자, 천천히 2BC라고 하는 이놈이 마이너스 B 빼기 C가 뭐 2다 요런 식으로 나올 건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 진짜로 진심으로 쌤이 정리가 잘 안 되거든? 뭐야? 어쨌든 요쪽, 그러니까 요 풀이에서는,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서는 A1, B2, C, 3 요 상황이 유일하게 나와요. 이게 정석 아니다, 그 문제랑 다른 문제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A1, B2, C, 3밖에 안 나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결국 누군가의 1제곱 곱하기 누군가의 2제곱 곱하기 누군가의 3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이 500 미만이어야 되거든. 우선 R에다가 2 집어넣고 Q에다가 3 집어넣고 P에다가 5 집어넣는 게 이 숫자가 가장 작은 수겠지. 그래서 8 곱하기 9 곱하기 5를 해주시면은 72에 5니까 360이 될 거야. 됐죠? 자, 이 순간 겁나 크다라고 생각을 받았으면 R의 그 다음 숫자인 3이고 Q가 누구고? Q가 대충 Q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P에다가 5 한번 집어넣으시면 27 곱하기 4 곱하기 5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27 곱하기 5 하시면은 몇입니까? 35. 이것 자체만 해도 135고 거기에다 4를 곱해주는 것만 해도 50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즉 요 조합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을 넘는 다른 숫자들은 전부 다 그 범위가 500보다 커진다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은 얘네들일 때는 한 쌍만 나오겠구나, 요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존재할 수도 있겠지. 뭐 W의 뭐 D제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A, B, C, D를 만족하는 요 조합에서 요거 자체만 해도 요 조합을 만족시켰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D에다가 어떤 숫자 하나를 추가했을 때 만족을 시킬 수도 있어. 찾아낼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어쨌든 그 값이 좀 커질 거고, 그러면은 요 순서쌍은 당연히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요때는 안 될 거구나, 이때가 한 쌍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요렇게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문제에서는 19개, 1개, 6개에서 전체는 2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구나, 요렇게 답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요거 좀 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제 유리함수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뭐 B로 묶어서 2C 빼기 1E 뭐 C 플러스 2다, 뭐 B는 2C 빼기 1분의 C 플러스 2다라고 해서 너네들의 점근선을 이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쌍이 없다는 게 좀 쉽게 보일 텐데, 아직 요거를 배우지는 않은 범위니까 요거는 따로 안 쓰고 요 정도까지 해서만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만 양해 바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어서 17번 문항 한번 가보는데, 17번 문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번 문항과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5송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2개가 있대요. 얘네들을 6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건데,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서로 다른 꽃인 거고 얘네들은 초콜릿인 겁니다. 그쵸? 이때 선생님은 좀 요런 식으로 좀 풀려고 해. 뭐냐면 초콜릿이 어쨌든 간에 개수가 적잖아, 그지? 초콜릿이 개수가 적으니까 초콜릿부터 그냥 일단 뿌려두고 하기보다는 꽃이 개수가 많잖아, 그죠? 꽃이 개수가 많으니까 꽃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봐봐,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딱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꽃 또는 초콜릿 아무것도 받지 않는 학생이 없어야 돼. 그지? 자, 근데 꽃이랑 초콜릿 합쳐봤자 7개거든. 그죠? 꽃이랑 초콜릿을 합쳤을 때 7명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럼 만약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꽃 또는 뭐 초콜릿이든 꽃이든 합쳐서 3개를 줘버렸다 치자. 그럼 얘한테 3개를 줘버리면 남은 거는 지금 7개 중에 4개밖에 안 남잖아. 뭐든 초콜릿이든 꽃이든. 그럼 이제 5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꽃과 초콜릿을 최대 한 사람당 최대한 많이 받아봤자 2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2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1명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2개를, 그러니까 꽃 또는 꽃, 왜 위에는 F라 쓰고 다시 한글로 쓰죠? 쌤이 아까부터 요런 거를 쓸 때 뭐 이제 알파벳 문자로 쓰는 이유는 그게 한글로 쓰는 것보다, 자, 꽃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치? 그 차이입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쓰는 거야. 막 영어 잘하는 척 유식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영어 개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꽃 또는 초콜릿은 초콜릿 2개를 갖는 사람이 반드시 1명이 나온다라는 거지. 꽃 또는 초콜릿 2개를 갖는 사람이 반드시 1명이 나온다라는 분석이 됐으면, 뭐 여기서 꽃 또는 초콜릿 둘 중에 한 사람이 꽃을 2개를 받을지,
한 사람이 초콜릿을 2개를 받을지, 한 사람이 초콜릿과 꽃을 각각 한 송이씩 받을지, 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건데 뭐 요런 식으로 좀 풀어볼게. 선생님은 망했다. 자,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그냥 자, 꽃을 5명한테 일단 6명 중에 5명한테 다 뿌리는 거야. 아하. 자, 1번. 자, 꽃 또 F라고 좀 일관성 있게 꽃을 5명에게 주는 상황이라 치자. 자, 그런데 꽃은 모두 다 다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꽃은 모두 다 다르니까 6P5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이제 초콜릿이 남았잖아. 2개가 남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넷, 5명한테 꽃을 줬다 치자. 그럼 이때 얘는 반드시 초콜릿을 일단 하나는 받아야겠지?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나. 그리고 남은 초콜릿 하나는 아무한테나 줘도 되겠다. 그쵸? 그러므로 곱하기 1이 아니죠.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답이겠습니다. 괜찮겠죠? 어차피 나누기 10을 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좋아.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이번에는 꽃을 4명에게 주는 건데, 꽃을 4명에게 준다라는 말은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바로 열고, 1명에게는 2 송이를 전달을 해준다. 뭐, 요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6명 중에 꽃 2송이를 받을 한 사람을 일단 정할 건데, 그 전에 어떤 꽃을, 이 5송이 중에 어떤 꽃 2개를 한 사람한테 줄지를 정해야겠지. 근데 문제 봐봐. 그냥 단순히 나누어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나누어만 주면 된다. 이 뜻이 뭐냐면, 자, 장미랑 튤립을 내가 이 한 사람한테 주기로 결정을 했어. 그때 장미 먼저 주고 튤립 주는 거랑 튤립 주고 장미 주는 게 그냥 나누어 준다의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꽃을 주는지에 대한 순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야. 요건 납득이 가능할까? 좋아.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봐봐. 꽃을 이제 4명한테 줄 건데, 당연히 꽃 5송이 중에서 2송이는 한 사람한테 갈 거야. 그 5송이 중 2송이를 정합시다. 괜찮겠죠? 5송이 중 2송이를 정했고요. 그럼 이제 꽃은 F1, F2는 한 묶음으로 정해졌고, F3, 4, 5는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6명 중에 4명을 골라서 순서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꽃을 받은 사람이 하나, 둘, 셋, 4명이었고 얘는 이제 2송이 받았다 치자. 이제 이 2명은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초콜릿이랑 초콜릿을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곱하기 1가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측면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결국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는 서로 또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합쳐 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누기 10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나머지는 셀프 정리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항인데 18번 문항이 어려워요. 자, 18번 문항이 일단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런 형태의 인수분해식을 우리 친구들이 요런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를 되게 좀 안 해봤을 것 같아.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는 0.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고차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대부분 이제 조립제법, 즉 인수정리를 통한 조립제법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풀어본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메가 세제곱 1 요놈 또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요놈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와 얘 또는 얘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참고로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야. 가져야만 하고. 자, 근데 저 둘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 된다고 해서 이 전체를 네가 인수로 가진다는 건 아니야. 왜? 이 전체를 인수로 가지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너라는 식은 너 또는 나를 인수로 가질 것 같다라는 추측을 통해서 자, 우리 식은 그런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과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0이다로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신뢰, 출제자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 얘네들을 정리했을 때 a 3차항이고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놈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리고 잠깐만 1차항부터 말고 그러면은 2차항부터 가자. 1 플러스 ab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놈이 1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a 곱하기 b는 2고 곱한 게 2고 합친 게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아직까지는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일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일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1차항까지를 비교해보면 1차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 그치? 그러므로 b가 2a다 까지 정리가 되면은 요가 없어질 거고, 우리 식은 요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구나 라는 거를 얻어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는 0이구나 라는 내용까지 알게 되었다면 이때 모든 실근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가 나오는 게 실근이겠다.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의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역수근의 방정식들은 많이 배워서 알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너네 둘의 합은 두근의 합이니까 너분의 너, 즉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죠?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만 인수분해 됩니까? x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 ax 마이너스 플러스 2에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은 0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봐. 일단 3차항부터 정리를 하면 당연히 a 더하기 b가 3차항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일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2차항인데 2 더하기 ab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놈이 저기서 1이 되거든? 그러면 ab는 0이 될 거야. 자, ab가 0이 되었으면 a 또는 b 둘 중에 한 놈이 0인데 a가 0, b가 마이너스 3. 일단 됐고 자, 둘 중에 한 놈이 이제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잠깐만 지우고 다시 갈게. 그럼 이제 1차항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1차항까지 한번 가보면 너 하시면 2b고요. 너 하시면 마이너스 a인데 1차항이 0, 즉 a가 2b가 되거든. 그래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근데 쌤 요거를 몰랐으면 맞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물론 근데 요거 한다고 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근데 쌤 이렇게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상수항이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이제 인수분해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자, 천천히 한번 볼게. 요런 식을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인수분해, 좀 확실하게? 요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스키마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로 항상 요런 문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너 또는 내가 인수분해식에 존재할 거다. 요런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에서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얘 이제 이차항이 있는 부분들이고 얘는 상수 부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네들 입장에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네들 입장에서 얘랑 얘 그리고 사차항과 관련된 공식이 어떤 게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놈을 곱하잖아?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얘를 억지로 끄집어 만들어내 볼게. 그러면 너는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우선 쓰고요. 그럼 너 갖다 썼고 나 갖다 썼는데 안 쓴 놈이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3이에요. 혹시 요 정도까지 써두면 우리 친구들 눈에 좀 보일까요? 얘네들을 있잖아.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쓰면 스르륵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그랬잖아. 이 식 안에는 너네 둘이 있고요. 이 식 안에는 너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라는 식을 내가 뭐라고 끄집어낼 수 있냐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누가 남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남고요. 여기에는 누가 남을까 보면은 마이너스 3에 너가 남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아서 우리 좀 전에 인수분해했던 요식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문제가 인수분해가 조금은 빡세긴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대부분의 인수분해가 단순 인수정리만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항들은 높은 확률로 세제곱은 1을 만족시키는 허근을 근으로 가지는 식일 거고 그런 놈들 잘 활용해 보시면은 문제에서 편하게 쓸 수,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식을 봤을 때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x세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는 0이다 라는 식을 봤을 때 얘네들을 근으로 가질까? 의심이 되면 근으로 가진다는 거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도 돼.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을 근으로 가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메가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 빼기 3 얘는 3이겠죠.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는 0인데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빼기 5가 0이니까 얘랑 얘가 안 맞잖아. 그쵸? 됐습니다. 자, 근데 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입 한번 해봅니다. 그럼 쟤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더하기 3일 거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오메가를 오메가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니까 요거는 0인가 생각해서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는 얘를 근으로 가지고 당연히 요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든 어려워요. 어려운 건 맞지만 어떻게든 좀 편하게 좀 바라보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괜찮겠죠? 자, 19번 문항 촬영을 할 건데 19번 문항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볼게. 자,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와 c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너네들의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이때 a와 b와 c와 모두가 자연수니까 2차 부등식이겠구나. 괜찮겠죠? 자, 그럼 우선 네가 0보다 작다가 존재하려면 너라는 부등식의 해가 애초에 요런 식으로는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야. 그쵸? 이때 요 부등식에 작은 해를 내가 나름 알파라고 잡고 큰 해를 내가 나름 베타라고 잡았다 치자.
아하. 그 다음에 요 부등식 입장에서도 바라본다면, 자, 근데 이 부등식, 오케이, 일단 이 부등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스르르르르게 얘 또한 요렇게 근이 존재해야 돼요. 당연히 아랫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내가 그냥 뭐 감마라 두고 여기를 내가 델타라 뒀다 칩시다. 괜찮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의 이제 겹치는 구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요런 소리거든. 아하, 납득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우선 우리가 늘 언제나 한 문제를 푸는데 식이 두 개씩이 제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두 개의 식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부터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다음 학기에 넘어가면 이제 역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 아니야? 역함수를 볼 때는 항상 이제 두 가지 함수를 볼 때는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듯 그게 수상 공통수학 1의 범위에서도 마찬가지야. 요런 놈들이 나오면 언제나 니들 간의 관계부터 먼저 관찰을 해주는 거거든. 자, 얘네들을 보니까 두 개의 식이 그냥 단순히 연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얘네들은 서로 역수근을 갖는 식이구나. 왜? 둘 다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를 하는데 개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서로 역수근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 더 이상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이 아니라 얘네들은 알파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베타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단정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좀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봐봐. 얘네들은 두 실근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굳이 따지면 B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이 4AC보다는 크다. 뭐 요런 조건 하나 달아둘게. 요런 조건 하나 달아두면서 자, 또한 어떤 조건도 필요하냐면 봐봐. 어떤 조건도 필요하냐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봐봐. 여기서 두 근의 합이 A분의 B야. 두 근의 합은 양수다. 그쵸?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얘 또한 여전히 양수겠지.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 모두 양수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밑에 식 마찬가지. C분의 B 양수고 C분의 A 전부 양수예요. 왜? A, B, C 자연수니까. 전부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두 식에서 모두 다 0은 여기, 얘 또한 0은 대충 이쯤에 둘 다 양수인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쌤이 알파와 베타를 요 순서대로 잡았다라는 건 0, 뿅뿅, 알파, 뿅뿅, 베타 요 순서대로 잡았다라는 거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서로 순서가 네가 베타분의 1이고 네가 알파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때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해의 범위가 겹치려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베타분의 1은 여기, 알파분의 1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선 봐봐. 베타는 베타분의 1보다 커. 베타가 베타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베타는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 다음 여기서는 알파는 알파분의 1보다 작거든. 알파가 알파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알파는 1보다 작단 소리야. 괜찮습니까? 이거예요. 베타가 1보다 크고 알파가 1보다 작아주셔야 우리 문제에서 너와 내가 겹치는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쌤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가 베타분의 1, 여기가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나요? 괜찮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어쨌든 알파는 알파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베타는 베타분의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 똑같은 조건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베타는 1보다 크고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너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거든.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대충 이쯤에 있다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근의 분리 내용 대단히 많이 강조를 들으면서 수업들 들으셨을 거야. 그러므로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겠다, 그지? 자,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자, A-B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B는 A 더하기 C보다 커야겠죠? 그럼 이제 A와 B와 C가 모두 다 자연수니까 A가 아무리 작은 1이라고 하더라도 B는 최소 3이겠지. 그러므로 B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B가 3일 때 가능한 A와 C의 조합은 1, 1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때 요 조건도 한번 생각합시다. 9, 4니까 만족될 거고요. 자, B가 이번엔 4일 때 A와 C에 대해서는 A가 1, 1 당연히 성립, 2, 1, 1, 2 모두 다 성립하겠다, 그지? 그 다음엔 B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5일 때는 1, 1, 1, 2, 1, 3 5 이하, 합이 5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그러므로 또 뭐 있냐? 1, 1, 1, 2, 1, 3까지 다 했고 2, 1, 2, 2까지 그 다음에 3, 1까지 요렇게 총 6개, 3개, 1개 6개, 3개, 1개면 몇 개입니까? 6개, 3개, 1개 총 10개 마지막에 대해서도 25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요 조건까지 다 만족을 시켜주겠다, 그지? 좋습니다. 뭐 굳이 사실 근데 근해 분리해서 배워서 아실 거야. 요 1 미만인 0보다 작은 어떤 함수값이 존재하면 굳이 판별식은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여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쌤이 설명을 그냥 이렇게 파바박 해서 그렇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요런 거 뭐 역수근까지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지만 얘네들의 니를 바탕으로 막 대소관계를 막 정한다든지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풍문고 이번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전체적인 기출문항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뒤에 뭐 20번, 21번, 22번은 서술형으로 나왔으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이라서 일단 패스를 할 건데 이제 2학기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요 시험보다 시험이 쉽게 나올 거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학업은 시험 뭐 중학교라면 몰라도 하긴 근데 중학교도 이번에 세곡중 같은 경우가 늘 쉽게 나오다가 이번에 애들이 진짜 대단히 큰 코를 다칠 만큼 어렵게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시험 역시 마찬가지야. 풍문고가 특히나 이번에 뭐 3학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본인들의 공부 방향을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자체를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뭐 너무 또 자책하거나 그러지는 말고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남은 여름방학 누구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